I will make a hard no. Where is your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3강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거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면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을 국제거래라 하는데, 국제거래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부과, 나라마다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므로 화폐의 교환 과정이 필요한 환율 적용,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달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상품이나 생산 요소의 이동이 국내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상품 이동의 제약이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거래는 왜 필요하고 국제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우선 국가 간 자연환경, 천연자원,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 여건의 차이로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품목을 특화하여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을 수입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제거래가 필요하고, 국제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풍요로운 소비 생활이 가능해지고, 기업은 넓은 해외 시장 확보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국제거래의 양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오늘날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국제거래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으로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 노동, 기술,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국제거래의 대상이 확대되었죠.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고 국가 간 무역 마찰을 조정함으로써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국가 간 상호협력 및 의존 관계가 심화되게 하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며 무역 증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유럽연합, EU 등이 대표적이죠. 이에 더해 개별 국가 간 또는 국가와 지역 경제협력체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자유무역협정 FTA도 체결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환율의 의미와 변동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며 외국 화폐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자격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화폐 1달러가 우리나라 화폐 1000원과 교환된다면 환율은 1000원 per 달러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외화의 수요는 외화가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 자국민의 해외여행, 해외 투자와 유학, 외채 상환 등으로 발생하고, 외화의 공급은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의 국내 투자, 차관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는데,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외화의 가치가 높아져 환율이 상승하고,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외화의 가치가 낮아져 환율이 하락하게 되죠. 그렇다면
환율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로 표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며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합니다. 외화로 빚을 진 경우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외채 상환 부담도 발생하고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로 표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며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하며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국내 물가가 안정되게 되죠. 외화로 빚을 진 경우에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드는 외채 상환 부담 감소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같은 금액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전할 수 있게 되어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국제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가형,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2번 소형, 자국이 처한 생산 여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미형,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4번 수형, 기업은 넓은 해외 시장을 확보하여 이윤을 확대할 수 있어.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5번 인형, 각 나라가 자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자,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각 국이 각자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상품, 즉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을 특화하여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과 같은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고요. 2번 우리나라 정부가 외채를 상환하려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채를 상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3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량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4번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이 감소한다면 외화 공급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5번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이 증가하였다. 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이 증가하면 외화의 유출이 일어나고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기업, 환율이 상승하였다. 자, 지금 제시된 그림에서 외화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억은 틀린 표현이고요. 니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니은도 틀린 표현입니다. 디귿,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답이죠. 리을, 같은 금액을 환전했을 때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외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같은 금액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전할 수 있게 되어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는 점 공부하신 적 있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밑줄 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연결하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억 유리한 사람과 니은 불리한 사람이 생겨났다. 자, 보기를 보시면 기억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신혼부부,
자, 지금 제시된 상황은 환율이 하락했죠. 환율 하락을 했으니까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외화의 액수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기업은 유리한 쪽이겠죠. 니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 대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자재의 수입가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므로 니은도 유리한 사람이겠죠. 디귿 외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축구선수. 자, 환율 하락으로 외화로 교환할 수 있는 원화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외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축구선수는 손해가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불리한 쪽이고, 리을 외국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우리나라 국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화로 교환할 수 있는 원화의 액수가 감소했으니까 손해겠죠. 그러므로 기업 유리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기에서 기업 니은이 될 것이고, 니은에 불리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사회 13강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